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야간에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적외선 콘택트 렌즈가 개발됐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대 연구진은 5월 22일 국제학술지 셀을 통해 근적외선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변환해주는 첨단 렌즈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렌즈는 800에서 1600 나노미터 파장의 근적외선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가시광선 영역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연구진은 이터뷴과 에르뷴 등 히토류 금속으로 만든 나노 입자를 무독성 고분자에 담아 소프트 렌즈로 제작했습니다. 기존 야간 투시경은 크고 무겁고 전원이 필요한 데 비해 이 콘택트 렌즈는 투명하며 착용자에게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동시에 보여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기존 야간 투시경이 녹색 단일색만을 제공한 것과 달리 이 렌즈는 다양한 적외선 파장을 각각 다른 가시광선 색상으로 구분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80 나노미터는 청색광, 808 나노미터는 녹색광, 1532 나노미터는 적색광으로 변환됩니다. 연구진은 생쥐 실험을 통해 렌즈 착용 여부에 따라 적외선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행동 차이를 확인했으며 사람 대상 실험에서도 LED의 적외선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고 방향까지 인지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적외선을 더 잘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근적외선이 눈꺼풀을 투과하기 때문입니다. 활용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보안 분야에서 위조 방지 마크 판독, 생맹인의 시각 보조기기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연구를 이끈 쇠천 교수는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며 인간 감각의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나노 입자들이 빛을 산란시켜 영상이 흐릿하다는 점, LED처럼 강한 적외선만 인식 가능하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연구진은 보정용 안경으로 해상도를 보완하고 나노 입자의 감도를 높여 약한 적외선도 감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투시의 미래, 눈 위에 직접 올려지는 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상용화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이 국내 물류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유통업체의 보관과 배송을 대신해주는 제3자 물류로 발을 들였는데요. 업계에서는 한국 유통 생태계의 근간이 중국 플랫폼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이 지난달 인천과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 추가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물류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징둥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는 달리 직접 제품을 팔기보다는 국내 유통업체 상품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3자 물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징둥닷컴을 국내에 오픈하고 자사 제품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물류센터 포화 상태를 징둥이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코로나 이후 공실률이 급등한 물류센터들은 중국 플랫폼을 구세주로 여기며 앞다퉈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온센터 공실률은 16%, 저온센터는 38.5%에 달합니다. 징둥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수도권 내 12시간 배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라스트마일 배송은 CJ 대한통운과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담당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과 동남아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해 2, 3일 배송망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국내 유통업계는 이런 물류 장악이 결국 중국 플랫폼의 국내 제조와 유통까지 좌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공세로 이미 시장을 위협받고 있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징둥의 본격 진출이 생존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중소유통업체와 제조사를 보호할 규제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개인정보 침해, 품질 인증 등 중국 플랫폼 관련 기존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물류 기반까지 중국에 넘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중심의 국내 유통 생태계가 거대 중국 자본의 물량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와 업계 모두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그늘이 전 세계 숲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산림 파괴가 관측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원인은 바로 기후 변화로 인한 초대형 화재였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이 세계 숲 감시 플랫폼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이탈리아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남한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열대 지역에서는 매 분당 축구장 18개 크기의 숲이 소실됐으며 지난해 손실 속도는 전년도 대비 2배에 달했습니다. 숲의 손실은 단지 열대우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서부와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90대 산림도 극심한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대 지역에서는 파나마 면적에 해당하는 약 6만 7천 제곱킬로미터, 캐나다와 시베리아에서는 약 23만 3천 제곱킬로미터의 숲이 각각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건조해지는 기후가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라질은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만 2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을 잃으며 최악의 피해국으로 기록됐습니다. 볼리비아는 화재와 가뭄, 농경지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손실 면적이 5배 급증해 1만 4천 제곱킬로미터를 넘겼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도 역사상 최악의 산림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구 전여 개의 산림이 불타고 있으며 특히 시베리아의 이탄지와 같은 탄소 저장고에서 탄소가 방출될 경우 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2023년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55도 상승한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이 같은 대형 산불과 산림 파괴는 점점 더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겹치는 황해 해역에 일방적인 항해 금지 조치를 내리며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해역은 양국 간 구조물 설치 문제로 이미 갈등이 존재했던 지역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 장쑤성 련인강 해상안전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27일 오전 8시까지 황해 남부의 특정 구역에 선박 출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의 EEZ 안쪽, 특히 한중간 서해 잠정조치 수역의 중동부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치는 한국의 해양 주권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중국은 같은 수역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의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명목은 연어 양식장이나 석유 시추 설비였지만 대만 침공이나 영해 확장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중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기존 3개 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했으며 추가 설치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비례적 대응 조치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양국은 2000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서해 중첩 수역을 공동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EEZ 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 같은 불명확성이 지속적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와 육지 면적을 근거로 EEZ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관례인 중간선을 주장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어업 문제를 넘어 서해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취한 구단선 전략처럼 서해에도 유사한 기정사실화 전략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도 유사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례 대응 전략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해양환경 공동보호구역 지정 등 실리적 협력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회색지대 전략으로 불리는 중국의 저강도 압박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하고 단호한 국가 입장 천명과 군민적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